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은 큰 불행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서서히 기울어진다. 만약 당신이 지금 쉰을 넘겼는데도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그때가 바로 운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순간이다. 운명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천둥처럼 경고하지도 않고 누군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는다. 운명은 늘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말을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작다고, 너무 사소하다고 애써 무시해버린다. 젊을 때는 몸이 먼저 말한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힘들면 쉬면 된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변화는 다르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지친다. 잠자리에 들면은 몸은 누워있는데 생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것들 말이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설명이지 원인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노인,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노인,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작은 신호를 계속 무시해왔다는 것. 운이 나빠질 때 갑자기 큰 사건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평소와 같다. 집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고 생활도 그대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 예전 같지 않다. 말수가 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줄어든다. 괜히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이 말들이 잦아진다면 그건 추억이 많아서가 아니다. 현재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운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운은 삶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마음의 상태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이 멀어진다. 사람이 멀어지면 운도 조용히 멀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 아직은 삶이 그들을 앞으로 밀고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년을 넘긴 사람에게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 작은 허전함, 작은 짜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초기의 신호일 수 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는데 요즘은 괜히 피곤해서 만남을 미루고 싶어진다. 예전에는 집이 편안했는데 요즘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진다. 몸이 아니라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서 신호가 와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긴다. 그러나 운명은 그 둔함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고는 늘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다. 운이 완전히 떠난 사람은 이런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이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찔린다면 그것은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제부터는 큰 목표를 세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을 다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보다 먼저 작은 신호를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조용히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점에 당신이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는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흔적은 항상 당신 마음에 남는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감각은 오히려 점점 둔해진다. 나는 이것을 익숙함의 병이라고 부른다.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작은 어긋남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바로 알아차렸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다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이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이미 감각은 많이 무뎌져 있다. 운이 기울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행이 찾아와서가 아니다. 자기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작은 징조를 매우 두려워했다. 집안에서 물건이 자주 떨어지면 그냥 우연이라 넘기지 않았다. 사람의 말투가 바뀌면 몸보다 먼저 마음을 살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지혜였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사람의 생활 속에서 조용히 변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괜히 하루가 부담스럽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무겁다. 이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다. 삶의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또 이런 변화도 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쉽게 상한다. 화를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오래 남는다. 이것은 성격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운이 나빠진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기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가? 운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 마음이 탁해지면 선택이 흐려지고, 선택이 흐려지면 사람 관계가 어긋난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쌓이면 사람은 그것을 운이 없다고 부른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큰 실패가 아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다. 밥은 먹는데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데 즐겁지 않고, 집에 있는데 편하지 않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의 운은 이미 상당 부분 힘을 잃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불편해도 참는다. 서운해도 참는다. 외로워도 참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운은 참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운은 늘 자기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 곁에 머문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삶을 무리해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생활을 먼저 조종한다. 사람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인다. 이 단순한 태도가 운의 흐름을 지켜준다. 반대로 운이 빠르게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이런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있다. 운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결코 돕지 않는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무엇이 가장 피곤했는지,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어디에서 가장 숨이 막혔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우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운도 함께 멈춘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질 것이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지는지, 왜 상처가 더 오래 남는지, 왜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처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말하지 않게 될 뿐이다. 젊을 때의 상처는 분노로 터져나오고 중년 이후의 상처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더 깊다. 예전에는 누군가 내 말을 끊으면 곧바로 불쾌함을 표현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상처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굳어버린다.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큰 불평도 없고 큰 요구도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은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자식에게서 느끼는 서운함도 대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쁘고 세상은 그들에게 빠르게 돌아가고 내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부모는 입을 다문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상처일수록 마음의 깊은 곳에 남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조용히 외롭게 만든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외로워진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전화가 와도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이때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있다. 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자주 떠오른다.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이 자꾸 그곳으로 돌아간다.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유난히 마음이 무너진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세월 속에서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며 이 사실을 배웠다.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혼자서 처리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무거워진다. 특히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의 존엄을 가장 크게 흔든다.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의견을 내도 흘려듣고 존재 자체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은 어떤 가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상처를 억울함으로만 끌어안고 있으면 운은 더 빨리 멀어진다. 억울함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굳어진 마음에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삶의 마음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그 감정을 스스로 짓누르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는 억울함 위해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 위해서는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상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더 가져야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정반대다.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운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덜어내는 시기라고 부른다. 젊을 때는 쌓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비워야 할 때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이 나이에 도착한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해보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볼 때마다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이제는 역할을 끝낸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과거에 묶인다. 물건은 말이 없다. 그러나 에너지는 남긴다. 특히 오래된 물건은 그 시절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은 말이다. 중년 이후에 운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것은 특정한 말버릇이다.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다 늦었지.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문장이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결국 믿게 된다.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중년이 되면 자주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한다. 화를 내거나 완전히 입을 닫거나. 하지만 둘 다 운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다. 무시를 당할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려 애쓰지도 말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들지도 말라.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자기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이다. 우는 소리, 큰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다. 우는 자기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곁에 천천히 머문다. 생활의 리듬도 중요하다. 중년 이후에는 무리해서 하루를 채울 필요가 없다. 늦게까지 버티는 것, 쓸데없는 약속을 억지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몸보다 먼저 운을 지치게 한다.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이 세 가지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 운은 규칙적인 삶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난히 엄격하다. 실수하면 오래 자책하고 잘한 일은 쉽게 넘긴다. 이런 태도는 운을 키우지 못한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은 관대해져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두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 그 여유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틈으로 운이 다시 들어온다. 덜어내는 삶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보라.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운의 흐름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울어져 왔을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다. 새로운 목표도 큰 변화도 아니다. 작은 신호를 인정하는 용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을 이미 경험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운은 다친 마음 앞에서는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한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운이 완전히 떠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상처에도 무감각해진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단절이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직 흐름은 남아있다. 아직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삶을 다시 증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자기 하루를 조용히 돌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보다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느껴보라. 말 한마디를 하기 전 그 말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무겁게 하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이 작은 멈춤이 삶의 속도를 바꾼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빠를 때는 놓쳤던 자기 마음의 소리, 작은 기쁨, 조용한 감사, 이것들이 다시 돌아오면 운도 함께 돌아온다. 나는 당신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요구다. 대신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편안함은 행복보다 훨씬 깊고 오래간다. 편안해지면 사람은 덜 상처받고 덜 비교하고 덜 후회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운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다. 운은 존중받을 때 머무른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고 자기 믿음을 존중하고 자기 한계를 존중할 때 운은 조용히 곁에 남는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가 아주 평범하게 지나가도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좋은 운이다. 이 말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운은 이미 그 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